여러분 안녕하세요. 웹디자인 기능사 필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윤 영애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기출문제 풀이 첫 번째 시간이고요.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디자인 일반 과목의 1번입니다. 1번부터 20번까지는 디자인 일반 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자, 20번부터 21번부터 40번까지는 인터넷 일반. 자, 그 다음에 41번부터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그 디자인의 기본 요소들을 옳은 것, 옳게 짝지어진 것, 뭐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디자인의 기본 요소는 크게 개념적인 요소가 있고요.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존재하고 하는 그런 개념적인 디자인의 요소 중에 첫 번째가 개념적인 요소가 있고요. 자, 두 번째가 시각적인 요소가 있죠. 시각적. 네, 시각적인 요소가 있고요. 자, 세 번째가 상관 요소, 서로 연관된 상관 요소.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 실제 요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개념적인 요소, 시각적인 요소 굉장히 중요한데, 개념적인 요소는 점, 선, 면, 그 다음에 입체, 요런 것이 바로 개념적인 요소이고요. 시각적인 요소는 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형, shape, 형태, 폼, 형태. 자, 그 다음에 크기, 색채, 질감. 예, 이런 것들이 시각적인 디자인의 요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관 요소는 여러 요소들이 결합되었을 때 연관되어서 나타나거나 느껴지는 요소. 예. 자, 여러 요소들이 그 결합되었을 때 나타나거나 느껴지는 요소. 이게 상관 요소. 실제 요소는 어떤 그 형태 내에서 그 형태 내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성. 실제 요소가 바로 의미성에 대한 요소입니다. 자, 그때 자, 선, 색채, 그 다음에 공간, 수량, 예, 퀘스천입니다. 자, 점, 선, 면, 질감 다 있어요, 여기. 점, 선, 면, 질감, 예, 답이겠죠. 예, 그 다음에 시간, 수량, 구조, 공간, 구조, 예, 시간, 예, 자, 퀘스천입니다. 면, 구조, 공간, 수량. 예, 그래서 정확히 디자인의 요소를 갖고 있는 그 번호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입니다. 다음 중 시각 디자인의 4대 매체. 예, 시각 디자인은 디자인의 한 분야로서, 그죠? 자, 4대 비주얼, 비주얼에 포커스가 된 디자인이죠. 여기서 4대 매체가 아닌 것. 자, 시각 디자인의 4대 매체는 첫 번째 포스터 디자인이 있다고 합니다. 예, 두 번째 신문 광고 디자인. 자, 세 번째는 잡지 광고 디자인. 자, 세 번째는 잡지 광고 디자인.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TV 광고 디자인. 예, 그리고 텍스타일 디자인은 시각 디자인의 종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22번의 답은 4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 가장 관계가 있는 디자인의 원리는, 자, 여러분들 디자인의 원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죠. 예, 뭐 통일, 강조, 자, 그 다음에 이제 균형, 그 다음에 반복, 예, 비례, 예, 조화, 점증 다 디자인의 그 원리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은 다음 예시에서 보는 디자인의 원리는 뭐냐 이거죠. 예. 자, 바다 위에 빨간 등대 그랬어요. 예, 바다라는 여러분들 일단 색을 여기 빨간 그렇으니까 색을 느끼면 이게 파랑입니다. 파랑. 거의 파랑이죠. 예, 파랑.
예. 그 무성한 나뭇잎들 사이에 핀 꽃. 여러분들 나뭇잎은 이게 녹색입니다. 녹색. 예. 그리고 꽃은 거의 대부분 붉습니다. 빨개요. 예. 자, 별이 총총한 밤하늘에 뜬 달. 예, 이거는 밤하늘은 여러분들 검은색 거의 어둡죠. 근데 달은 거의 노랑, 예, 밝은 노란색 계통이죠. 평평한 벽에 생긴 갈라진 틈. 예, 갈라진 틈이 아무래도 어둡게 이렇게 보이겠죠. 예, 그래서 다음과 가장 관계가 있는 디자인의 원리는 예, 강조를 답으로 하면 예, 전부 이렇게 보색 개념으로서 예를 들어서 강조, 예, 강조를 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하고 물어봅니다. 자, 차가운 색이나 명도, 그 채도가 낮은 색은 진출색으로 돌출되어 보인다. 여기 지금 옳은 것 고르는 거 있어요. 옳은 것. 자, 차가운 색, 명도 채도가 낮은 색은 예, 진출되어 보이지 않고 오히려 후퇴되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따뜻한 색이나 명도가 높은 색은 부피가 팽창되어 보인다. 이게 정확한 답이죠. 이게. 예. 자, 무채색이 유채색보다 돌출되어 보인다. 반대죠. 유채색이 더 돌출되어 보이는 거죠. 4번 무채색 바탕에 따뜻한 색, 차가운 색의 크기가 같은 원을 올려놓으면 따뜻한 색의 원이 더 후퇴되어 보인다가 아니라 팽창되어 보이는 거죠. 여기서 진출되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유채색, 색깔이 있는 거죠. 예, 유채색이 무채색보다 돌출되어 보인다. 이게 가장 돌출되어 보인다. 팩트죠, 팩트. 예, 돌출되어 보인다. 여기서 요 근거에 의해서 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에 2번. 5번입니다. 다음 중 감산 혼합의 삼원색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혼합할 때 일단 여기 있는 감산 혼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산 혼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산 혼합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감산 혼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때 가산 혼합은 이것은 빛이고요. 빛.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대에서 노랑, 빨강, 뭐 파랑 이런 빛을 이렇게 무대로 쏘잖아요. 그럼 무대 중앙은 거의 투명. 우리가 이제 투명을 컴퓨터 그래픽에서는 화이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흰색. 그래서 가산 혼합은 빛이고요. 감산 혼합은 이게 물감입니다. 물감. 그러니까 어떤 인쇄에 들어가는 색상.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은 감산 혼합의 삼원색. 그럼 이쪽에 주요 색깔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빛의 주요 색깔은 레드, 그린, 블루, RGB죠. RGB. 감산혼합은 C, M, Y, K입니다. 그때 C는 예, 시안 이거고요. 예, 그 다음에 M은 마젠타 이거고요. 자, Y는 옐로우입니다. 그리고 K는 이게 블랙이에요. 블랙. 예. 근데 여긴 지금 블루라고 했죠. 블루. 그래서 3번을 답으로 예, 옳지 않은 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색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색채는 심리적 성질을 갖지 못한다. B. 자, 우리가 색채를 보면서 심리적 성질을 갖게 되죠. 예, 자, 이거 틀렸고요. 자, 어떤 물체가 빨간색 파장을 가장 많이 흡수하면 빨간색 물체로 보인다. 그게 아니라 흡수하면이 아니라 반사하면 이래야 돼. 반사하면 빨간색 물체로 보인다. 이렇게 해야 답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고요. 색채의 분류는 무채색, 유채색, 중성색 이렇게 3가지다. 자, 색을 분류할 때는 여러 가지 분류가 있겠습니다만 유채색과 무채색으로 분류할 때는 이렇게 무채색, 유채색 이렇게로 구분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자, 색채를 느끼는 경우 색이 있다. 유채색. 느낄 수 없는 건 색이 없다. 무채색. 그래서 유채색은 무채색을 제외한 모든 색이 유채색입니다. 무채색을 제외한 모든 색.
이게 유채색이고요. 무채색은 검정, 흰색, 그 다음에 회색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채색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옳은 답 4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7번입니다. 자, 인접하는 두 색의 경계 부분에 색상, 명도, 채도의 대비가 더욱 심하게 일어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우리가 인접하는 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서 그런 그 단어가 나오면 자, 여러분들 이거 그냥 그 기계적으로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대비에 대해서는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내용을 했고 자, 연변. 그래서 그 인접하는 두 경계 부분에 이런 게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 눈의 착시죠, 착시. 연변 대비. 이렇게 해서 답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8번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색상을 배색했을 때 나타나는 느낌은 무엇일까요? 자, 강렬하다, 정적이다, 간결하다, 차분하다. 자, 여러분들 정적이다, 차분하다 같은 느낌이죠. 같은 느낌. 예, 그리고 간결하다. 거의 비슷한 느낌. 그리고 우리의 답은 뭐냐면 강렬하다입니다. 보색을 여러분들 빨강, 뭐 파랑 이렇게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배색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눈이 시리죠. 예, 그래서 강렬한 느낌. 이것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9번입니다. 다음 중 쓴맛을 나타내는 색은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이 문제가 나오면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답으로 하시면 되는데 자, 쓴맛을 나타내는 색은 자,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자, 이게 답이 파랑입니다. 파랑. 여기서 요거는 문제 대비 답을 그냥 외우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9번에는 4번을 답으로 하시고 자, 10번 다음 중 동화현상 예, 갖게 된다라는 거죠. 동화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자, 색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어서 그렇죠. 인접색에 가까운 것으로 느껴지는 현상, 동화현상. 예, 뭐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았어요. 자, 색 자체가 명도나 채도가 높아서 시각적으로 빨리 눈에 띄는 성질. 이거는 동화현상이 아니죠. 예, 자, 2번 틀린 답 선택하시고요. 자, 동화현상에는 그 명도의 동화, 채도의 동화, 색상의 동화가 있습니다. 예, 맞는 말이고요. 동화현상은 눈의 양성적 또는 긍정적 잔상과 관련으로 설명됩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자, 10번에 틀린 답 2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11번입니다. 형, 예, 쉐입이고요. 형태, 폼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릅니다. 옳은 것. 자, 형태는 단순히 우리 눈에 비춰지는 모양이다. 자, 요거는 형에 대한 얘기고요. 형. 자, 형은 일정한 크기, 색채, 질감을 가진 모양이다. 이거는 형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형태. 자, 형은 2차원이고 쉐입은 2차원이고 예, 형태는 3차원이다. 정확히 맞고 정확한 설명입니다. 정확한. 예, 맞는 얘기고요. 디자인에서 쉐입을 구성하는 것은 점이다. 예, 이거는 아니고요. 자, 11번의 답은 3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게슈탈트 그 심리학의 그 원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게슈탈트 시각에 관한 법칙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 자, 게슈탈트 그 시각의 법칙, 인지심리학의 법칙. 일단 첫 번째 유사의 원리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접성의 원리입니다. 근접성. 예. 자, 세 번째는 연속성의 원리입니다. 연속성.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공통 운명의 원리입니다. 공통 운명의 원리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폐쇄성의 원리입니다. 이게 좀 바뀌어서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폐쇄성의 원리. 자, 마지막으로 전경 배경의 원리. 자, 그렇게 따졌을 때 통일의 원리가 없네요. 자, 12번에 아닌 것 4번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13번입니다. 다음 디자인 형태 중에서 다른 성격을 지닌 것은 어느 것일까? 자, 수상적인 형태, 기하학적인 형태, 자, 유기적인 형태, 기능적인 형태. 자,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이고 기능적인 것은 무기적인 형태에 속하고요. 예, 자, 유기적인 것은 자유롭고 분방한 그런 개념이 바로 그 자연적인 이런 것이 바로 유기적입니다. 그래서 13번에 다른 성격을 지닌 것 3번을 답으로 선택하셔야 되겠고요. 14번입니다. 자, 다음 중 시각 디자인의 분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 비주얼한데 그리고 그렇게 강조된 게 시각 디자인이고요. 자, 편집 디자인, 광고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그런데 조경 디자인은 이거 공간 예술이죠. 14번의 답은 4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15번입니다. 자, 검은 종이 위에 그 노랑과 파랑을 나열하고 파랑을 나열하고 일정한 거리에서 보면 노랑이 파랑보다 더 가깝게 보입니다. 이때 노랑색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더 가깝게. 자, 그러니까 뭐 되는 거죠? 팽창되고 수축되고 후퇴는 멀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색을 우리는 진출색이라고 합니다. 진출색. 그래서 15번의 답은 3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16번입니다. 자, 디자인의 조건 중 신미성,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죠. 신미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입니다. 가장 옳은 것. 자, 디자인된 결과물은 단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자, 일단 물음표 가장 옳은 것입니다. 자, 인간의 생활을 보다 차원 높게 유지하려는 조건의 하나로서 미의 문제가 고려된다. 맞는 것 같죠? 자,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디자인 감각에 의해 새로운 가치를 가진다. 자,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효과를 얻도록 디자인한다. 다 나쁘지 않은데 자, 2번을 답으로 고르셔야 됩니다. 인간의 생활을 보다 차원 높게 유지하려는 조건의 하나로 미의 문제가 고려된다. 16번의 답은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17번입니다. 자, 먼저 본 색의 영향으로 나중에 보는 색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자, 먼저 본 색의 잔상이 남아서 잔상이 남아서 생기는 대비입니다. 자, 그래서 17번의 답은 자, 개시 대비를 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의 답 4번이고요. 자, 18번입니다. 유사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아는 것. 일단 조화란 합원이죠. 두 개 이상의 여러 디자인 요소들이 자,
2개 이상의 요소들이 2개 이상의 여러 디자인 요소들이 상호관계가 분리되지 않고입니다. 상호관계가 분리되지 않고 상호관계가 분리되지 않고 잘 어울려 나타나는 미적 형식을 우리는 조화라고 하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유사조화는 서로 공통점을 가진 요소들의 조화입니다. 서로 공통점을 가진 자, 요소들의 조화입니다. 서로 공통점을 가진 요소들의 조화. 이거를 우리는 유사조화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대비조화가 있는데요. 대비조화는 유사조화와 반대입니다. 유사조화와 반대이고 전혀 다른 요소들이 대립되면서 나타나는 조화. 전혀 다른 요소들이 대립되면서 나타나는 조화가 대비조화. 자, 그럼 이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원화음을 얻을 수 있다. 맞습니다. 때로는 단조로워질 수 있어요. 반복의 리듬감을 이끌어내야 하겠고요. 자, 동일하지 않더라도 서로 닮은 형태의 그죠? 모양, 종류, 의미, 기능끼리 연합해서 그 조화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수평, 수직, 직선, 곡선, 대립된 모양이나 종류에서 여러분들 대립이란 말은 유사조화와 어울리지 않아요. 예, 그래서 4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19번입니다. 입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입체. 자, 입체는 일단 소극적 입체와 적극적 입체로 나뉘게 되는데요. 자, 소극적 입체는 이념적인 이념적인 쉐입, 그리고 크기, 그다음 폭등이 없이 지각될 수 없는 형입니다. 지각될 수 없는 형이 소극적인 입체이고요. 적극적인 입체는 현실적인 형입니다. 여기 이제 이념적인 거고 여기는 현실적인 형이에요. 현실적인 형으로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지각되는 형이 적극적 입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입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극적 입체는 현실적인 형. 예, 벌써 틀렸죠? 확실히 지각되는 형. B 아닙니다. 자, 입체는 면이 이동한 자치. 아, 바로 답이네요, 여러분들. 아닌 거, 옳지 않은 거 고르니까 바로 1번이 답이네요. 자, 입체는 면이 이동한 자치. 맞는 말이고 두 면과 각도를 가진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면의 회전에 의해 생기고 순수한 입체는 구, 원통, 육명체 등과 같은 형이 순수한 입체이다. 예, 옳지 않은 것 1번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20번입니다. 자, 오스트발트의 색상화는 무채색의 축을 중심으로 몇 색상이 배열되어 있는가? 예, 뭐 암기하셔야죠. 24개가 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답을 외우셔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과목 인터넷 일반의 21번입니다. 브라우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미지 포맷이 아닌 것은, 자,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고전적으로 JPG라든지 GIF라든지 PNG, 최근에는 뭐 SVG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자, 그래서 이런 형식들은 브라우저에서 보입니다. 예, 그런데 PSD는 오직 포토샵에서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미지 포맷이 아닌 것 4번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22번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 객체지향적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예, 완벽하게 객체지향은 아니에요. 그런데
객체, 내부 객체, 뭐 데이트 객체, 무슨 뭐 스트링 객체, 뭐 이런 식으로 객체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객체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 예, 나쁘지 않습니다. 예, 맞고요. 자, 2번 인터랙티브 웹페이지 제작을 위해서 사용된다. 자, 인터랙티브라는 말은 우리가 그 웹이 클라이언트하고 서버로 이렇게 나뉘다 보니까 여기에서 뭔가 뭐 마우스를 오버한다든지 클릭한다든지 이런 이벤트를 주면 물론 이 안에서도 그 반응을 하죠. 예. 그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인터랙티브 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의 어떤 이벤트, 클릭이나 마우스 오버나 뭐 더블 클릭이나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 반응하는 웹페이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동적 웹페이지라고도 하고요.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리지 않았어요. 자, 소스가 공개된다. 예, 뭐 공개되는 소스도 있고 뭐 아닌 것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공개가 되고 있고요. 자, 컴파일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자, 인터프리터 번역기가 있고요. 인터프리터. 자, 그다음 컴파일이라는 번역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프린트 뭐 이런 식으로 영문과 비슷한 걸로 명령을 내리지 010001 뭐 이런 식으로 얘로 명령을 내리지 않잖아요. 근데 얘가 이 그 영어로 된 문장을 컴퓨터는 이해할 수 없어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컴퓨터는 아 이게 출력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영문과 비슷한 명령 코드를 0과 1로 바꿔주는 그것을 우리는 그 번역이라고 합니다. 번역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인터프리터, 컴파일. 자, 인터프리터와 컴파일의 차이점은 인터프리터는 한 줄 한 줄 번역합니다. 한 줄 한 줄. 컴파일은 한꺼번에 번역해서 실행할 때 이 번역 주로 exe 파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엔터 하면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그 자바스크립트는 인터프리터 언어예요. 따라서 컴파일이 필요하다. 틀린 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고요. 23번입니다. 다음 중 자바스크립트 윈도우 객체 이벤트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 자, 자바스크립트에는 내장 객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윈도우 객체도 있습니다. 그거는 브라우저 창 자체를 우리는 윈도우 객체라고 얘기하고요. 그때 윈도우 객체의 그 이벤트 핸들러죠. 이런 것들이 이벤트 핸들러가 아닌 것은 온노드, 온에러 맞고요. 온포커스 물러 맞고요. 온키는 여러분들 이거는 키보드에 대한 거죠. 예, 그래서 23번에 틀린 답 2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HTML 문서의 시작을 알려주는 태그. 이런 태그 자, 이런 태그 없죠? 이런 태그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스타트 태그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시작을 알려주는 태그 HTML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 3번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25번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 자, 이미지를 바탕화면으로 지정하거나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거나 이미지를 인쇄하거나 플래시 무비로 저장하거나 이거는 할 수 없죠. 예. 자, 25번 4번 틀린 답이고요. 자, 26번 다음 중 웹페이지 제작에 따른 외부 스타일 시트의 확장자는 자, 우리가 실기할 때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스타일 시트를 그 내부로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해서 내부로 그 스타일을 코딩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을 따로 파일로 빼서 예, 그 파일은 뭐뭐점하고 확장자를 갖잖아요. 보통 앞에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보통 스타일이라고 하는 파일명을 가지고 있고 뒤에는 반드시 여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뒤에는 반드시 CSS여야 합니다. 그래서 26번의 답은 4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27번입니다. 자, 다음 중 웹 디자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UI를 고려해 편리한 구조로 디자인한다. 그래야죠. 여러분들 불편한 구조로 디자인하면 누가 접속해서 보겠습니까? 예, 1번이 맞는 얘기고요. 사이트 맵을 통해서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사이트 맵은 어떤 주 메뉴 밑에 어떤 서브 메뉴가 있는 건지 한 장에 나열한 것을 우리는 사이트 맵이라고 합니다. 자, 로딩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미지를 최적화한다. 즉, 이미지의 용량 줄이고, 이미지의 용량 줄이고, 최대한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 뭐 이런 거죠. 여기서 27번에 3번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자, 이미지나 동영상을 남용하여, 문장 자체에서 우리가 답이라는 걸 확 느끼게 하는 용어죠. 남용. 뭐든지 남용은 좋지 않은 거죠. 함부로 막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27번에 고려할 사항 아닌 것 4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28번입니다. 다음 중 자바스크립트에서 현재 활성화된 창을 닫는 명령어가 아닌 것은? 자, self.close 자기 창을 닫고, tab.close, 자, window.close, 자, opener.close. 자, 이게 왜 답이 아닌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웹페이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새끼창, 창을 하나, 그러니까 팝업 창을 보시면 됩니다. 팝업 창 광고, 팝업 창이 이게 떴어요. 팝업 창이 떴는데 어떤 뭐 버튼을 누르거나 온노드, 예전에는 전부 온노드라는 그 이벤트에서 열렸는데 어떤 버튼을 클릭했더니 이렇게 팝업 창이 열렸어요. 그러면 이 팝업 창 입장에서 얘는 자식창, 자식창이고 얘는 부모창입니다. 이때 자식창의 입장에서 부모창을 오프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셀프라든지 탑이라든지 윈도우라든지 이것은 거기 자기 자신 창을 의미하는데 오프너.클로우는 바로 부모창을 의미하기 때문에 28번의 답을 4번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답 4번이고요. 29번입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의 이벤트 종류, 자, 발생 시기를 올바르게 설명한 겁니다. 올바르게. 자, 1번 onChange, 이거는 값이 바뀔 때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 그러니까 여기 뭐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발생한다 말 자체가 아니죠. 틀렸고요. 자, onClick은 클릭했을 때예요. 사용자가 컨트롤이나 하이퍼링크 문자 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게 이제 오버, 이 마우스 오버라고 하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자, onload, 사용자가 웹페이지를 브라우저로 읽을 때, 자, 읽어 드릴 때 이거를 그 로드라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이벤트 맞고요. on mouse out, 자, 사용자가 마우스 포인터를 하이퍼링크 문자로 이동했을 때, 자, 어떤 개체가 있어요. 이게 뭐든 이미지든 글자든 뭐든 그때 마우스가 올라오는 것을 마우스 오버라고 하고요. 마우스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마우스 아웃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지금 설명이 마우스 포인터를 하이퍼링크 문자로 이동했을 때, 일로 왔을 때는 마우스 오버지 마우스 아웃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따라서 29번의 답은 3번을 답으로, 맞는 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30번입니다. 자, 렌, 혼잡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잘못된 것. 자, 여러 개의 렌을 하나의 공유 렌으로 통합시키는 경우, 혼잡도가 증가되겠죠. 자, 통신망을 이용하는 사용자와 주변 기기들이 추가되는 경우, 당연히 도로에 차가 더 많게 되는 개념하고 동일하니까 혼잡도가 증가되겠죠. 자, 웹브라우저나 서버와 같은 인터넷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 자,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이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가 고성능으로 교체되는 경우, 여러분들 고성능으로 교체됐으면 훨씬 더 스마트하게 빨리 작동을 하기 때문에 혼잡도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30번의 답은
4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실어 놓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